이번 시간은 넥스트 머니톡 시간입니다. 다음 넥스트 머니가 될 가장 확률이 높은 비트코인. 오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등장한 지 10년 정도 다 됐죠.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송한 익명의 이메일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메일 한 통이 전반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체를 바꿀 것을 예고한 거죠. 어떤 이메일인가요?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보시면은 나는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고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걸어놨죠. 정말 간단하네요. 정말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받는 사람은 누구였던 건가요? 받는 사람은 당시에 암호학자들, 그다음에 컴퓨터 개발자들, 그다음에 사이퍼펑크. 근데 처음에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지금 뭐 익명의 개발자인데 이 익명의 개발자가 나타나서 해결책이다라고 내놓은 비트코인 이것을 곱게 봤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이퍼펑크들은 90년대 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리고 책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게 이분들의 그런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보잡이 나타나서 내가 만들었다. 야 이거 만들었으니까 봐봐.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보겠어요. 잘 안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중에 몇몇만 한번 보고 한번 되겠어? 한번 궁금한데 몇 개 질문 한번 해볼까? 질문했구나. 정도에 왔다 갔다 그 정도가 끝났어요. 첫 번째 메일로는. 이 두 번째 메일을 또 사토시가 또 보냈나요? 두 번째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블럭을 완성시켰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안내 메일을 똑같은 보냈어요? 리스트에 보내죠. 그랬더니 누가 반응을 했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반응을 하죠. 네. 굉장히 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할핀이라는 분이 반응을 하는데 이분도 역시 사이퍼펑크였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필립 짐머맨, 이 세운 회사의 엔지니어였어요. 이분도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사토시의 메일을 보고 이거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질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한 거죠. 첫 번째 블럭이 보통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부르는데 그 블럭을 만들었고 두 번째가 이 거래를 검증한 두 번째 노드가 바로 할피니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은 아닌데 두 명. 그러면 이건 엄연히 커뮤니티 탄생 아닌가요? 커뮤니티 탄생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사토시가 처음에 내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예요. 누구나 요즘에는 코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기에 할피니가 응답을 했죠. 그래서 그거 되겠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할피니한테도 가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비트코인의 가치가 탄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에서 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대비 우수하다라는 것들이 가치의 원천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를 믿는 커뮤니티죠. 그래서 가치를 저희가 측정할 때 증권 주식 같은 거 보면은 PE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PER이 높으면 고평가됐다. 이거 지금 사야 돼? 너무 고평가인데? 물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PER이 높으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고성장 산업이야.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기 때문에 PER이 높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일단은 인터넷과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요즘 그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탑 순위를 보면 소위 팡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게 다 이제 네트워크 기반인 건데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고 2차나 3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좀 다른 기업들인데 아마존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97년 IPO였을 때부터 계속 적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존의 가치를 믿고 꾸준히 투자했던 그 사람들과 아마존의 그 네트워크 가치를 믿었던 사람들이 계속 조인하면서 아마존이 1조 달러죠. 1,100조 원 넘는 세계 최고대 기업이 됐죠. 20년 만에. 그래서 지금 혼자서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오는 가치를 좀 더 쳐준다는 게 오늘날의 가치평가 기준이고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더 큰 특징인 이 탈중앙화 굉장히 많이 나 디센트럴라이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거래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기 쉽게 금융 거래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100원을 보내면 라니한테 은행이 제 계좌에 접근해서 제 100원만큼 차감하고 라니의 계좌에 접근해서 100원만큼 플러스를 시키죠. 그래서 이 거래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원장을 은행이 보관하고 그다음에 거래 편의성도 제공하고 뭐 이런 대가로 수수료를 이제 받아가죠. 여기서 쇼미더 크립톡을 열심히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이 은행이 왜 등장하나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거래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거래 편의성만 제공해 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라니와 용재의 거래에서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제3자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은행은 보통 다 그냥 믿죠. 네, 은행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를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혹시 올바른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은행은 거래를 편리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거래 편리성과 동시에 무한한 신뢰까지 부여했는데 편의성과 신뢰는 별개의 문제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 거래 원장을 A라는 은행 말고 B, C, D 은행으로 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분산하면. 그러면 A가 만약에 없어져도 B, C, D에 남으니까 증명이 되죠. 증명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은 뭐 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사실 뭐 ATM에서 보내거나 하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A에만 수수료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B, C, D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B, C, D 기업이죠. 기업. 회사잖아요. 은행도 회사. 그러니까 이윤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짜로 안 하죠. 우리가 이 원장 다 들고 있고 A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증명해줄게. 대신에 수수료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중앙화된 거래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산 원장 거래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거래 원장을 은행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모르는 임의의 제3자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작당을 해서 저 원장을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래서 이렇게 원장을 많이 분산시키면 분산시킬수록 그러니까 분산 거래를 할수록 굉장히 높은 투명성과 안전성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여기 참여하겠죠. 근데 얻는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 상태에서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수많은 임의 제3자들을. 그러니까 노드라는 거는 기술적인 용어로 뭐 연결점, 뭐 연결망의 교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아까 봤던 그 거래에 증인이 되는 수많은 제3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이. 제가 무슨 자선사업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열쇠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선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내 비싼 시간과 자본을 활용해서 이걸 증명해 줘야 돼. 그다음에 강제력. 이거 안 하면은 너네 뭐 강제력을 무조건 하게 만들 거야. 근데 강제력을 누가 부여합니까? 이런 탈중앙화 거래에서. 딱 하나 하는 거 보상. 그러니까 보상을 주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이 바로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노드들이 보상을 어떻게 받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 그 만드는 규칙에 어긋나는 블록들은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드로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희가 지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노드들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갑 노드도 신뢰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노드를 돌리면 이거는 진짜 내가 만든 지갑에 내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소유권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노드들은 다양하게 비트코인의 변화, 뭐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커뮤니티에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양한 혜택이죠. 아까 탈중앙화 거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익명성 이것도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나요? 전 시간에서 사이버펑크 얘기를 했듯이 얘네가 민간에 갖고 온 암호화 기술들, 그다음에 뭐 미국 정부에서 만든 다양한 암호화 기술들, SHA-256 특히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SHA-256이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정보를 해싱을 합니다. 그래서 해싱이라는 단어는 쉽게 암호화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쇼미더 크립톡은 정말 재밌고 유익합니다. 라고 해서 암호화 알고리즘 SHA-256으로 해싱을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렇게 나오죠. 유익합니다 하고 느낌표 하나 붙였더니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 암호화된 해시값만 토대로 네. 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저거 느낌표 하나 차이 아니야? 라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완전 다른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성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겹칠 일은 전혀 없나요? 겹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SHA-256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타원 곡선 곡선 함수라는 걸 통해서 개인 키를 만들어내는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한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더 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 키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 키의 수가 2에 256승 정도 됩니다. 2에 256승이면 얼마인가요? 네, 딱 봐도 좀 커 보이죠? 네, 엄청 커 보입니다. 10에 77승이랑 좀 10에 77승으로 치환이 되고요. 네네. 10에 80승 정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10에 80승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주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보다 조금 적은 정도? 그러니까 뭐 개인 키가 부딪힐 확률은 없겠죠, 거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타원 곡선 곱셈 함수 뭐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하다 보니까 이게 설사 공개가 된다고 해도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성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데요. 야, 어차피 블록체인 원장 다 공개되고 다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추적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게 누구의 주소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익명성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사실 익명성보다는 가명성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자, 오늘 넥스트 머니톡에서는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인 탈중앙화 거래와 이를 비트코인이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